이번 사연은 걸핏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환자 코스프레하던 시모가 찾아와서 난리치길래 머리통을 치며 내쫓아 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되었고 아이 둘 있습니다. 맞벌이 하더라도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저와 남편은 둘 다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둘째까지 낳고 살고 있어요. 낳고 보니 정말 예쁘긴 하네요. 내 새끼 자랑은 내 자랑이나 마찬가지라서 맘껏 자랑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내가 내 새끼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새끼 칭찬을 안 해줄 것 같아서요. 남편과 연애 기간은 5년 정도 되었어요. 제 나이 30에 결혼했으니 저와 남편은 벌써 10년지기가 되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연애를 지속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 전에 만났던 남친들은 좀 과격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없어 보였거든요. 남편을 20대 중반에 만났으니 그 전에 만났던 남친들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동갑인데 20대 중반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게 행동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아요. 장난기 있는 모습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건지 진심인 건지 제가 바로바로 캐치를 하지 못해서 좀 적응 기간이 필요했어요. 남편과 연애를 이어가면서 제가 혼자서 너무 무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보면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제 남편과 같은 아들이 자라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맘고생 많이 하고 머리도 고생하며 자신을 갈고 닦은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남 탓이나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부딪혔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기부터 하는 시어머니라서 참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았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지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주도나 갔다 오면 되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런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죠? 저희 집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화가 나도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결혼하는 거지 시어머니와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결혼은 현실이고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싫은 소리를 잘 못했죠. 저는 남편을 충분히 이해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반발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했다가는 온갖 모진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심하게 의존적입니다. 시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남편을 호출하셨어요. 살다 보면 집에서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전구 가는 일이나 가전제품 고장났다거나 하는 일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바로 달려가서 일을 해결해주고 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불러다가 부려먹고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입이 참 거친 분이세요. 화가 났을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욕을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인지 남편도 가끔 욕을 하긴 해요. 장난식으로 하는 욕이지만 저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장난으로라도 욕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조심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욕이 난무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욕을 하는 것은 제가 말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한 번은 왜 그렇게 욕을 섞어 말하냐고 했더니 그것들은 욕을 좀 먹어야 돼. 내가 그런 것들한테 욕해줘서 사람 만드는 거지. 이러셨어요. 욕하지 말라고 하면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사람. 참 어이가 없었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따지기라도 하면 어딜 시어머니에게 따지냐고 하면서 본인은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따지는 성격입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어른한테 반항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는 식으로 막말을 하셨죠. 그리고 가끔 보면 시어머니는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들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 있을 때와 저와 둘이 있을 때 태도가 많이 달랐어요. 저랑 둘이 있을 때면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다가 제가 지루해하는 태도를 보이면 괜한 트집을 잡아 화를 내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을 때는 가끔이지만 힘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며 저를 측은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셨어요. 정말 미친년 소리가 입에서 나오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한때 뚜렷한 병명 없이 몸이 많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병명을 말해주지 않으니 의사들을 전부 돌팔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의사들은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병명을 만들더군요.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랍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들처럼 얼굴을 흔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했어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사람들 볼 때만 얼굴을 흔드는 것 같았는데 점점 습관이 되어가는지 언젠가부터는 평소에도 얼굴을 흔들더라고요. 만약 시어머니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얼굴을 흔드는 것이라면 분노가 꽉 차서 얼굴을 흔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고 주변 사람들이 속상하게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라고 우기더라고요. 맨날 성질이나 내고 본인 생각이 모두 옳다고 하는 사람이니 사람들이 멀리하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관심을 끌기 위해 환자 코스프레를 한 것 같았습니다. 미친 사람인 척을 하다가 정말로 미친년이 된 거죠. 정말 욕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한 행동들을 전부 적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성격과 특징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대답할 때도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퉁명스럽게 말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냅니다. 통화 중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이 없어져요? 알고 보면 말도 없이 전화를 끄는 거죠. 남들에게는 사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는 예의를 지켜야 하고 살살거려야 합니다. 본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인간과 신의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가 현재 5개월이에요. 저는 2달 뒤에 복직합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고요. 2주 전에 첫째 어린이집 보내고 둘째랑 둘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날 날도 춥고해서 둘째 데리고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날 날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때쯤 찾아뵙겠다고 말하려고 전화한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또 기분이 상하셨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통화 중에 기분 나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다음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시부모님이 같이 들어오시더군요. 원래도 연락 없이 불쑥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는 분들이니 뭐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있었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얼굴로 들어온 시부모님을 보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도대체 또 무슨 일로 나를 갈구려고 오신 걸까? 하고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둘 다 앉아봐라 하시길래 저는 둘째를 안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딜 시어머니가 오라는데 못 온다고 하냐?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라고 너희 부모가 가르쳤냐?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기 데리고 가기 힘들다고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고 물었죠. 시어머니와 대화 중에 이런 식으로 되묻는 것은 시댁에서 금기사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있건 말건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따졌던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묻지 않은 것이 잘못이랍니다.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어야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부르는지는 묻지도 않고 추워서 못 온다고 했으니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라 하더군요. 제가 저번에 무슨 일로 부르시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오라는데 묻지 말고 와야지 그런 걸 묻냐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 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소리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따지는 거 봐라. 저게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소리냐? 애들을 지랑 똑같이 키우겠지. 내 손주들이 불쌍하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가 불쌍한 사람처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다가 계속 어이없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한동안 소리를 지르더니 시어머니가 좀 잠잠해지더군요. 이건 늘 있었던 일이라 그냥저냥 넘길 수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한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어딜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따지냐 따지길. 사돈한테 찾아가서 딸 종아리라도 쳐서 다시 가르치라고 해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시아버지가 하신다는 말씀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냐? 너는 잘못을 할 때까지 찾아오지도 마라. 하시더군요. 남편이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평생 집에 못 가겠는데요? 잘못한 게 있어야 잘못을 알죠. 하는데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네요. 시어머니는 뭐? 얘가 결혼하더니 아주 이상해졌어.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이상한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땡땡 아빠가 이상한 부모 밑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느라 고생 많았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할 말 다 하셨으면 가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잘못을 모른다고 또 정신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평생 얼굴이나 떨고 사실 거잖아요. 환자인 척하고 살아보세요. 손주들도 이제 없는 셈 치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손주만 없어? 이젠 아들도 하나 없어지는 거지.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웃기던지 제가 큰 소리로 웃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니, 왜 얼굴 안 떠세요? 까먹으셨어요? 얼굴 떨면서 아픈 척 해야죠. 했더니 시어머니는 다시 얼굴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으로 보이려면 얼굴 떠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가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 돼도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천성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얼른 가시라고 하면서 시부모님을 등 떠밀어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배웅하면서 시어머니 머리통을 툭툭 밀더라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 맞나 봐요.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면 당황스럽고 떨렸는데 언젠가부터 저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개가 짖나 보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쳐도 남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남편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남편은 평소와 다를 거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제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참고 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요. 이렇게 될 거 진작에 자기 부모님과 안 보고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성인이 되어 결혼 후에 시부모님을 알게 된 것이지만 남편은 아기 때부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평생 시부모님과 볼 생각 없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두 분이 무릎 꿇고 빈다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고도 멋진 남자로 자라서 제 남편이 된 남자랑 아이들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시부모란 사람들 참 미친 것들이네요. 60 넘어 70 다 돼가는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철이 안 들까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도 정신 못 차릴 것들이니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편 봐서 못된 시부모 참아주고 산 쓰니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멋지십니다.